매핑형 패킹 연산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불특정 다수의 위치 전달 인자를 처리하는 함수를 학습했는데요.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의 키워드 전달 인자를 받아서 처리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전달 인자의 경우는 매핑형 패킹, 언패킹 연산자인 쌍별 부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쌍별 부호 역시 별 부호 연산자처럼 연산자 오버로딩의 예입니다. 지금까지 쌍별 부호 연산자는 제곱값을 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즉 쌍별 부호를 이항 연산자로 사용하면 제곱값을 반환합니다. 하지만 쌍별 부호 연산자를 단항 연산자로 사용하면요, 키와 매핑 값으로 구성된 딕셔너리를 포함한 모든 매핑 자료형 객체들을 패킹 또는 언패킹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쌍별 기호 연산자를 매핑형 패킹, 언패킹 연산자라 부릅니다. 그럼 먼저 매핑형 패킹, 언패킹 연산자 쌍별 부호를 사용해서 불특정 다수의 키워드 전달 인자를 매개 변수 하나로 받아서 처리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쌍별 부호 연산자를 단항 연산자로 사용해서 특정 매개 변수 이름 바로 앞에 두면요, 이 매개 변수는 불특정 다수의 키워드 전달 인자를 패킹해서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핑형 패킹 연산자라 부릅니다. 매핑형 패킹 연산자는 몇 개의 키워드 전달 인자를 넘겨받을지 모를 때, 그런 함수를 정의할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예시 코드는 2개의 키워드 전달 인자와 0개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매개 변수를 키워드 전달 인자 형식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세 번째 매개 변수에 매핑형 패킹 연산자인 쌍별 부호를 사용해서요, 임의의 키워드 전달 인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함수의 네 번째 줄을 보면요, sorted 함수를 사용해서 키워드 전달 인자의 키 값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함수 호출 코드는 위에서 정의한 add fruit detail 함수를 호출할 때 키워드 전달 인자 없이, 즉 0개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우는 키워드 전달 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냥 위치 전달 인자 2개만 사용해서 실행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코드는 세 번째 위치에 키워드 전달 인자 하나만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수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 예시는요, 키워드 전달 인자를 2 이상, 즉 3개를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한 결과입니다. 키워드 전달 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앞서 설명했듯이 이 함수에서는 키워드 전달 인자의 키 값으로 오름차순 정렬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은 유통기간, 원산지, 수량으로 했지만 출력은 수량, 원산지, 유통기간 이렇게 정렬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매핑형 패킹 연산자 쌍별 부호를 사용하면요, 함수가 임의의 키워드 전달 인자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쌍별 부호를 함수의 전달 인자 앞에 이렇게 붙여서 매핑형 언패킹 연산자로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정의한 print setup 함수를 다시 가져와서 이 함수의 정의 부분을 살펴보면요, 3개의 키워드 전달 인자를 사용하도록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맨 앞에 별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전달 인자 3개는 키워드 전달 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선택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필요한 키워드만 전달 인자로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쌍별 부호를 매핑형 언패킹 연산자로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 예시 코드처럼 딕셔너리 형태의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를 하나의 전달 인자로 받습니다. opt1이죠. 그렇게 해서 언패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3개의 키워드 전달 인자를 opt1, 딕셔너리가 보면 3개의 값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카피즈는 35, 컬러는 true, 그리고 페이퍼는 letter 이렇게 돼 3개의 값인데 요것을 opt1이라는 변수 하나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는 요 3개의 전달 인자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매핑형 언패킹 연산자를 사용해서 언패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 함수를 호출하면 자동적으로 opt1에 있는 값들이 언패킹이 되어서 이렇게 실행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코드는 한 개의 키워드 전달 인자를 opt2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었죠. copies 하나만 했습니다. 하나만 했는데 이럴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패킹 해서요.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 부호와 쌍별 부호 연산자를 매개 변수로 함께 사용하면요. 임의의 위치 전달 인자와 임의의 키워드 전달 인자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함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함수는 임의의 위치 전달 인자와 임의의 키워드 전달 인자를 받아서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경우 먼저 위치 전달 인자를 순서대로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전달 인자를 순서대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위치 전달 인자가 키워드 전달 인자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에 위치 전달 인자를 인덱스 번호와 함께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enumerate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줄에서는요. 키워드 전달 인자를 받아서 키와 그 매핑 값을 그대로 출력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 호출 코드는요. 위치 전달 인자 3개를 사용했고요. 키워드 전달 인자를 2개를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 실행 결과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함수 호출의 경우는요. 위치 전달 인자는 하나만 사용했고요. 대신에 키워드 전달 인자는 3개를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 결과 또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함수를 정의할 때 시퀀스형 패킹, 언패킹 연산자와 즉 별부호죠. 그리고 매핑형 패킹, 언패킹 연산자, 즉 쌍별 부호를 적절히 사용하면은 매우 유연하고 유용한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프린트 함수의 정의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 오브젝트는 앞에 별 부호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위치 전달 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0개부터 수개의 위치 전달 인자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4개의 키워드 전달 인자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키워드 전달 인자는요. 기본값이 있으며 우선 SEP, SEP 매개 변수의 기본값은 공백 1칸입니다. 즉 2개 이상의 위치 전달 인자가 주어진 경우에 오브젝트죠. 여기에 이 2개를 각각 2개 이상을 각각 이제 SEP 값으로 나누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빈칸 1개로 각 값들을 구분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 전달 인자 하나만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은 프린트 함수에 그냥 SEP 매개 변수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겠죠. 위치 전달 인자들이 모두 출력되고 난 후에는 마지막에 AND 매개 변수의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 이 AND 매개 변수의 기본 값은 3줄 바꿈입니다. \n이죠, 그죠?
따라서 프린트 문이 실행되고 나면요, 한 줄 바꿈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 엔드 매개 변수의 기본값 때문입니다. 만약 줄 바꿈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싶다면 이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파일 매개 변수의 기본값은 표준 출력 스트림이기 때문에 화면으로 출력됩니다. 만약 출력 결과를 화면 대신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면 이 매개 변수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아주 앞부분 강의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끝으로 플래시 매개 변수는 파이썬 3.3부터 적용되는 매개 변수인데요. 값이 참이면요, 파일 매개 변수로 지정한 장치에 스트리밍이 강제적으로 플래시 되게, 즉 내보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보면요, 이런 프린트 함수든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많은 함수들의 특징을 이제 이 함수 정의만 보더라도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핑형 패킹 연산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